안녕하세요. 감성골프 최현진 프로입니다. 오늘의 레슨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드라이버 레슨인데요. 같은 스윙을 하는데 아이언은 괜찮고 드라이버만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. 드라이버만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또 아이언은 칠만한데 드라이버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안 맞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, 저 역시도 겪어봤고 최근 레슨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특히 남성분들께서 아주 쉽게 드라이버를 잘 칠 수가 있었습니다. 저는 14가지 클럽 중에서 드라이버가 가장 자신이 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홀에서 오비를 3, 4개 정도를 낼 정도로 드라이버가 굉장히 안 맞았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고 또 연습량도 굉장히 많이 늘렸었는데요.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제 드라이버는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게 얘기하면 어택 앵글 때문이고요. 쉽게 얘기하면 덤벼서 쳤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 라운드 중에 티샷을 실수했을 때 동반자들에게 야, 너 덤볐어, 너 힘들어갔어,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친 건지, 어떤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. 우리가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볼과의 나와의 간격, 이 간격은 볼과 나와의 약속입니다.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으로 돌아올 때 다시 이 위치로 돌아오겠다는 하나의 약속인데요. 덤벼 쳤다는 것은 결국에 백스윙은 그대로 들어놓고 어드레스 때의 이 간격보다 더 가깝게 맞았을 때, 이럴 때 내가 볼에게 덤볐다,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렇게 맞게 되면 가파르게 맞기 때문에 당연히 볼 위치가 왼쪽에 있는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나 롱아이언 같은 채들은 잘 맞지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언도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. 아이언이 받아줄 뿐이지 절대로 아이언을 이렇게 쳐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렇게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이 있습니다. 아이언은 물론 날카롭기도 하고 로프트가 충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을 가파르게 꽉 쳐도 어느 정도는 이 충분한 로프트가 받아줍니다. 하지만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가 많아봐야 10.5도, 11도,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평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가파르게 쳐버리게 되면 순간적인 로프트가 3도, 4도, 많게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. 볼과 클럽 헤드가 순간적으로 맞는 그 모습을 포착해보면 이 볼과 클럽 헤드가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붙어서 갑니다. 바로 이렇게 튀어가진 않죠. 그런데 덤벼서 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로프트도 없는 데다가 치자마자 그냥 볼은 튀어나가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로프트를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것이 잘 칠 수 있는 비결일 텐데요. 제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타법으로 아이언 한번, 드라이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어드레스 때의 이 간격보다 임팩트 때 더 가까워지도록 일명 덤벼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프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덤벼서 쳤을 때 거리는 오히려 더 많이 나갔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어택 앵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어드레스 때 이 간격보다 더 가까워지게. 네, 거리도 굉장히 안 나갔고 우측으로 엄청난 슬라이스가 발생했는데요. 어택 앵글 역시 마이너스로 나왔고요. 스핀량은 4,400이 넘었습니다.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만 나와줬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순간적으로 짧은 힘을 써버리면 이 결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. 네, 이제 올바르게 힘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덤벼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볼을 보면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볼을 보면 우리가 그 볼에 힘을 쓰기 위해서 가깝게 다가서게 됩니다. 하지만 다른 구기 종목과는 다르게 골프공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.
제가 치지 않는 이상 이 볼은 절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. 그럼 저 역시도 어드레스 때 잡아줬던 이 간격보다도 더 가까워지면 미스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.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절대로 볼 쪽으로 써주면 안 되고 볼 지나서 팔로우스루, 그리고 방향은 타겟 방향으로 길게, 최대한 길게 써줘야 됩니다. 자, 덤벼 친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임팩트 존이 볼 전, 그 다음 볼이 지나고 길어봐야 한 30cm,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그 긴 구간을 다 임팩트 존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. 힘쓰는 방향은 절대 볼이 아니고, 자, 타겟 쪽으로. 자, 볼 쪽이 아니라, 자, 타겟 쪽으로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. 네, 어택 앵글은 1.2가 나왔고요. 스핀량도 2700, 그 정도 나왔고, 거리는 275m가 나와줬습니다. 제가 스윙을 일부러 못하거나 지금 일부러 더 신경 써서 하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탑법만 바꿔줬을 뿐인데요. 이 연습 꼭 한번 해보세요. 맞지 않았던 드라이버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굉장히 잘 맞게 될 것입니다. 자, 볼과 나와의 간격, 임팩트 때도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게 그 자리 그대로. 자, 어드레스 때의 간격, 임팩트 때 그대로. 절대 가까워지지 않게, 덤벼 맞지 않게. 힘쓰는 구간은 짧게가 아니라 길게 타겟 쪽으로. 자, 피니시까지 힘전달 절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. 간격 절대 앞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. 덤벼서 쳤던 탑법은 쉽게 얘기하면 복싱에서 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가까워지지 않고 덤벼 맞지 않고 또 임팩트 존을 길게 피니시까지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아주 묵직한 카운터 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탑법이라는 것은 스윙의 그 어떤 동작 또 어떤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. 네,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. 제 레슨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레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감성골프 최현진 프로였습니다.